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저거부터 가십시다.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심한 거. 자,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것부터 가야 되죠.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올해 어떻게든 붙어야 돼. 내년부터는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짜증나게. 내년 걱정을 왜 벌써 하나? 내년 6월부터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지금 도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출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키워드 나왔었죠. 단독 제출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도 다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 신고 필증 교부를 받게 되면 외국인 등의 경우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신고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서 건축, 실부, 총부 요건 이제 가야 돼. 특히 이제 입주권 매매가 이슈가 됐었죠. 권리가격 플러스 바로 추가 부담금, 그 다음에 실부, 실제 거래가격 마이너스 자 부담금, 그리고 세 번째가 총 실제 거래가격 이란 말이 나오면 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보십시다. 1번 지자체가 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지자체가 어떻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큰 쟁점 안 됩니다. 지방공사도 나오고 국가도 나오고 별의별로 나오고 공적인 주체는 공동신고가 아니라 단독신고. 중요치 않아요. 2번 질문이요. 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 틀렸다. 해서 부동산 등 소재지. 키워드가 뭐라고? 제출. 키워드가 뭐라고? 제출. 공동 제출하면 틀린 것이고 단독 제출이란 표현 안 써요.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공동 제출, 공동 신고하고 공동 제출을 착각을 유도한다. 해서 2번 질문을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질문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라고 신고 필증을 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충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원래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기 할 때 자 뭐냐면 검인 받아야 되는데 자 경우에 따라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증 있으면 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으면 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나오지만 답은 안 되는 질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공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 중개 쓸 때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신 제출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공동 신고 1번, 5번 단독 신고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공동 신고라고 할지라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다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중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와 있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제일 쉬운 게 집합 건축물의 경우 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래서 요거 내 좀 진짜 감사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금액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매매 경우 종전 토지랑 틀렸죠. 입주권 매매라고 해서 어려운 게 분양권 매매, 입주권 매매가 될 테고 하여튼 얘를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이게 순서가 왜 그러냐면 앞에 자 당사자 지분 얘기 쭉 하면서 외국인의 경우 목적과 용도를 표시한다 이런 게 쭉 깔리거든. 근데 제일 뒤쪽에 있는 게 자 총부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제일 뒤쪽에 있는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가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외우시고 건축 실부 총부에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작년 문제 정정 신청 더럽게 냈었고요. 변경 신청. 이제 변경된 경우는 맞게 돼 있어. 요건 이제, 답을 몇 번 찍으셨어요?
안 찍어버렸어요? 찍으셔야 돼, 뭐라도. 모르면 어떻게 돼? 연필 굴리면 돼. 안 될 때는 연필 굴리는 게 제일 장땡이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자, 공동 매도에 있어서 일부 매도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공동 매수는 있을 수가 있지만, 공동 매도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보십시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자, 갑하고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공동 매도인이잖아. 그럼 공동 매도인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어떻게 바뀌어? 또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을이 정한테 지분을 넘겨가지고, 그러면 공동 매도인이 아니지. 정은 매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문제도 아까 우리 저거랑 같은 거야. 표시 광고할 때 제일 뒤에 있는 거 끄집어내듯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 매수에 있어서 일부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변경 신청,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이걸 하나씩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만. 아까 우리가 표시 광고 관련해서 뭐 총층순위, 뭐 사용 승인일 뭐 이런 거 나왔었고, 뭐 방향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문제를 하나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정정 신청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변경 신고를 낼 가능성이 있고, 변경 신고 제일 뒤에 있는 게 다만 괄호 열고 공동 매수에 있어서 일부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걸 내가 뒤지게 찾아보다가 어떻게 문제를 내볼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서 정정 신청에서 정청 신청 개공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성명을 잘못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유치한 걸 성명 이렇게 해서 답을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유책을 뽑아보는 거야. 그래서 자, 공동 매수에 있어서 일부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죠? 기본적으로 거래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공동 매수, 요렇게 요 하나 변경 신고 관련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당초 목적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순서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자, 최근 문제에서 정상적으로 냈던 문제, 30회 문제 한 문제인가는 쓰레기 같은 문제 나왔었고, 정상적으로 냈던 문제에서 주된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행 강제금이 주된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다 부과할 수 없다. 대신 부과했던 부분은 관수까지 쫓아가서 더 받아내게 된다. 징수는 어떻다 계속된다.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40페이지, 41페이지 가서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앞쪽에 1년에 한 번 이런 건 안 중요해. 그 처음 외워봤자 아무 쓸모없어. 바로 열고 다만 이렇게 가는 거. 자, 이의신청. 자, 이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이거 할 거 없어. 30일도 중요치 않아. 이게 국토부 장관 이의신청 이렇게 유책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금액. 이게 이제 지금 중요 쟁점이 될 겁니다.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고, 자, 사실 그동안의 주요 이슈는 그 밑에 징수 있었죠? 징수를 갖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했었어. 그래서 보니까 시군구청장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중간에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관소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게 된다. 이 얘기를 출제 쟁점으로 삼았다고. 출제 의도를 보셔야 돼. 자, 부과하고 징수가 제일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뭘 외웠어? 징수를 외웠을 테고,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 부과까지만 외우다 멈춰버린다고. 그래서 징수가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고, 그래서 부과 금액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방치 얼마? 100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죠. 임대 얼마?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7. 그 다음에 이게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해서 5, 7, 10 이렇게 가나요? 해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법정 순서는요. 뭐 제일 먼저 이게 임대가 우리가 외운 순서 방치가 먼저 나와. 근데 이렇게 박스형 구성할 때 출제위원들이 센스 있어가지고 절대 순서를 안 줍니다. 꼭 순서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럼 또 모질이들 당황을 겁나 하는 거야. 그래서 방치, 임대, 목적 변경 다 알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움찔 쫄아버리니까 오랜만에 이건 풀 수 있겠다고 사시는데 갑자기 목적 변경부터 기어나오기 시작하면 당황을 해버린다고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과목을 불문하고 주로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공법 같은 경우 밑에 쪽이 훨씬 쉬워. 그리고 위쪽을 보통 어렵게 구성을 하는 게 출제 기술이에요. 해서 자 그래서 자 답은 몇 번? 5번 해서 이거 대가리 따서 가만히 3번이 또 가슴을 쳤어요. 소설 쓴 거야. 이거는 이제 5, 7, 10하고 17, 5 요 싸움 붙이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흥분하게 되면 뭐래? 17, 5 이게 민법 할 때 나왔었잖아. 어떻게 추삼 한십 이렇게 하는 걸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먼저 10 법률기는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순서 13 해갖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회의합니다. 야, 너 추삼 한십 이렇게 차 안 외우고 앞에 3년 뒤에 10년 해서 어머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자책하면서 모질이들 제대로 안 외웠다는 얘기야. 적당히 하게 되면 이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그동안 징수가 주된 이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틀린 거. 자, 일단 쟁점 하나, 둘, 크게 두 개 가십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자, 토지 취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다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숫자 싸움이고 계약에 의한 취득에서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이미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6개월 내 자,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해서 한국인이다 외국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나머지는 큰 이슈가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거 1번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었지? 3번. 요 두 개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제 3번 요 주제를 가지고 장난을 쳤었고 이 문제에서는 제가 바꿔서 1번을 틀리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군문야생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 자, 이건 깔아주는 질문이야. 군문야생. 이거 군문야생 내던 시절에는 옛날 한 벌써 15년, 10년 전에 군문 어디가 허가 대상 구역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시절이고 요즘에는 이제 항상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에 문제가 되게 수준이 높아져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문제들이요. 지금 이제 공부 좀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19회나 18회 중개수법 문제 보잖아요. 거의 토할 정도입니다. 또 토시를 발장난에 극치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 수험생들 중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개수법은 말장난을 많이 해. 무슨 말장난? 하도 말장난 안 해. 워낙 스케일이 커지니까 맥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겁나 중요해. 어디 있어? 없나 보다. 아,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무조건 다 그렇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거 알으셔야 돼. 그 8개가 있는데 그걸 처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단군이 나라 만든 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무조건 점 끄트머리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른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구성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건 내더라도 눈치도 못 챕니다. 망하려면 숫자 외워다 세월 다 보내.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숫자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주임법인가요? 해서 주임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임대인이 누가죠? 갑이 될 테고 임차인이 뭐가 됩니다?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임차. 요것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은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서 장점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개공인 입장에서 장점은 두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
자, 보관이라고 해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원래 3년, 거래계약서 5년인데,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가 없다. 왜? 국가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갑시다.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자, 총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슈, 개공의 입장의 두 가지 장점. 첫 번째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이슈,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입장에서 장점 뭐라고요? 확정일자, 자동으로 교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전만 하게 되면 순간 이미 대항력 발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함께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요 주제를 약간 끌고 들어봤고, 자, 을이 점점점 끝머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뭐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인법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죠? 상인법에서는 적용 안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상가 건물이 아닐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맨날 장난치는 게 갑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갑은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임차인만 어떻다? 묵시갱신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자, 갑의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었을 때 을이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안 되죠. 특정을 해야 되니까 동호수까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답이 5번 되나요? 을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일이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으면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게 된다. 요즘 한참 만들고 있는 이슈에서 날짜 똑같으면 자, 우리 등기법에서 자, 저표 이런 거 있었죠?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5월 6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5월 6일 날 확정일 전입신고 등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저당권이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작년에도 저당권하고 요거 임차권의 순위 물어보는 문제 나왔거든요. 문제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 날짜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인법 문제인가요? 해서 자, 1번 계약갱신 요구권. 자, 10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획을 체결한 전차인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 임차인 대위에서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도. 얘도 간간히 답이 되는 거예요. 동의 얻은 전차인. 이에 대응해서 자, 3번쯤부터 가볼까요? 임대차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자, 건물을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주임법, 상인법 마찬가지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미 그날부터 등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임법에서 또 상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다음날 0시부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 3기분 차임 연체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의 없는 전대차. 그리고 세 번째가 고의 또는 과실이란 파손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요거랑 같이 세트로 갔던 것이 플러스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는 경우까지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요거랑 세트로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인가요? 임대차 기간 6월로 정했을 때 임대인 유혐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나 진짜 이런 게 짜증나. 뭐냐면은 가끔 나머지 내용 겁나 난이도 있게 구성하고 답을 유치찬란하게 뽑을 때가 있어. 제일 허탈한 게 이런 걸 1번에 딱 갖다 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하지? 왜? 나 같은 개쓰레기가 바로 1번에 답을 맞춘다는 게 이게 이런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심조심. 2번도 쳐있고 3번도 쳐있고 4번도 쳐있고 이지랄을 한다고. 그냥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 뭐냐면 유치찬란한 것들 막 답을 구성을 할 때가 있다고.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 있잖아요. 제발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보시는 게 실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대단히 얇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꽈버리면 작살나. 그래서 전국의 수험생 80%, 85%가 올해도 원서 접수를 해. 부끄러운지도 몰라. 부끄러운지도 몰라. 몇 년씩 떨어져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염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치고 답은 되게 유치하게 뽑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알붐의 모경수. 이걸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알붐의 모경수. 다시 명의시택 얘기. 자, 이거부터 가십시다. 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된다. 그래서 소유자. 이거부터 가십시다.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자, 토지 소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해 배제 청구로서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미친놈이 내 땅에다가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걸 또 팔아 처먹고 또 임차인까지 드린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 그 사람의 승계인,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름하여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래는 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 명인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는 게 기본 골격이다. 이게 가는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설령 등기 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경우에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거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 약정은 닥치고 무효야. 왜? 약정이 유효가 돼버리면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기억번 맞죠? 자, 기억번 맞고요. 디귿번은 틀렸죠? 디귿번은 틀렸죠? 해서 기억 맞고요. 그럼 니은번까지 볼까요? 자, 매도인이 알지 못했을 때 이때는 알붐의 모경수, 알았을 때 매도인, 자, 그 다음에 부탁받았을 때 매도인, 몰랐을 때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누가 지금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면 안 되지. 갑이 안 되죠? 갑 취득 못하죠? 다시 요 사안 보십시다. 갑이 누가 돼? 신탁자. 을이 뭐가 된다? 수탁자라고 해서 을이 누굴 만나서? 병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틀렸죠? 틀렸죠? 수탁자가 소유자라면 이때는 수탁자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다 빼버려. 제일 쉽게 이제 가는 문제가 뭐라고요? 얘는 나가리야. 약정. 디귿번은 무조건 내용도 볼 것도 없어. 나머지 내용 볼 것도 없고 약정 무효, 기억번 맞고 디귿번 나가리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답이 될 확률이 거의 2분의 1까지 가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시다. 돈을 누구한테 줬다? 을한테 준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된다고요. 그럼 수탁자가 돈 받아서 산 거야. 그랬을 때, 자, 병이 알지 못하면 매도, 몰랐을 때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 몇 번? 자,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뒤에까지 갈 것도 없다고, 불안해서 리을번을 볼 이유도 없다고. 그러면 박스형 문제를 갈 때는 항상 문제, 이걸 읽어볼 것도 없어.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일단은 무조건 지문부터 보시면 돼. 공부가 좀만 되면요. 문제, 그러니까 이걸 말입니다. 읽어서 이게 시간 들여봐봤자 이거 읽는데 한 20초 이상 걸려.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냥 미리 답을,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고 요 정도까지 해서 나머지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지난번 문제에서 이거요. 경매 갖고 답을 뽑아냈는데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납부 기한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자, 다시 배우겠습니다. 농지증 필요한 게 뭐야? 주허 신경이라고 하는 거.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가 뭐라고요? 주허 신경. 주말 체험 용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마지막 경매. 한편 경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대금 낼 때까지, 입찰할 때 농지증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낼 때까지만 어떻다? 바로 매각대금 납부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농지증을 제출하면 된다. 2번 주말 체험 용농 깔아주는 지문이죠. 세대원
자, 전부 합산해서 각 얼마 1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테고 3번 질문 자, 끝머리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허가 신고 아니죠? 그러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서 자, 4번도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답을 5번 뽑았어요. 해서 자, 기본적으로 농지 임대차 기간은요. 약정에 따르게 되는데 기본 다년생 식물 이게 이제 법 개정돼서 5년이 나오는데 기본 몇 년? 3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5년에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권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건 그냥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분묘 기지권의 성립과 소멸이라고 해서 원래 출발점은 이런 식이죠. 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던 사람,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 자체가 다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요.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지금 가방을 싸는 분위기입니다. 삐지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끝에 못 가 집에 해서 지금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답은 일단 5번. 분묘 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포기 의사 표시만 있어도 다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갈게요. 해서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주제.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